자, 오늘은 흰다리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여러 강의를 하면서 제일 좀 힘들고 곤란한 그런 아이템이죠. 이 합병증, 후유증 하면 환자분들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외래에 오셔서 처음 이제 설명을 듣고, 특히 보호자분들이 합병증은 없나요? 후유증은 없나요?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걱정이 되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합병증이라는 거는 모든 수술에 있어서 안 일어나면 좋죠. 우리가 수술을 할 때 후유증이나 부작용 없이 잘 수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합병증의 정의가 뭐냐? 저희 병원에서는 관절염 환자분들도 많지만 미용 목적으로, 성형 목적으로 수술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거가 됐든 환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게 합병증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SNS가 활발해질수록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되고 공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정보를 받아들이는 환자분들이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합병증이 아닌데 합병증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르고 조언을 해줘서 그게 마치 합병증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수술의 취약점, 우리 휜다리 수술뿐만 아니라 다 해당이 되는 건데, 1번이 이제 염증이라는 게 있죠. 수술하고 나서 어떤 절개를 하게 되면 염증이라는 게 생기는데, 염증이라는 거는 사실 본인의 면역이죠. 병균이 들어오는 순간 면역 기능이 작동을 해서 걔를 물리쳐야죠. 염증도 뭐 다양하죠. 피부에 생기는 거하고 뼈 속에 생기는 거하고, 뼈 속에 생기는 거는 골수염이라고 좀 무서운 병도 있죠. 우리 휜다리 수술 후에 무릎 아래에 이렇게 절개를 한 3, 4cm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대개는 세균성이죠. 근데 빈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뻘겋게 되고 아프고 붓고, 시간이 지나면 농이 생기죠. 고름이 나고. 이제 대처 방법은 과한 운동을 일단 피해야 되고, 아이스팩, 대부분 초기 때는 그 정도면 잡히죠. 근데 조금 오래 가면 염증을 잡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어야 되죠.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항생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항생제를 먹으면 대부분 나아요. 염증은 항생제도 잘 안 듣는다, 그런 염증들은 배농을 시켜야 돼요. 속에 이제 원인이 있을, 속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배농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배농시키고 씻어내고 항생제 먹으면 다 거의 해결이 돼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핀을 빼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초반에 우리가 핀을 고정하는 이유가 초기 고정력을 높이려고 핀을 고정을 하거든요. 핀을 빼버리면 전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한 게 다 허사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핀을 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만약에 핀을 빼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2개월 후쯤 지나서 핀을 빼는데, 다 핀을 빼지는 않아요. 염증이 생겼다고. 정 안 낫는 염증에 대해서만, 제가 염증 때문에 여태껏 핀을 빼본 적은 한 7,000 케이스 중에 한 3, 4건 핀을 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핀 안 빼도 염증 치료가 가능하다. 염증이 생기면 주변 조직이 녹아서 그게 아물면서 흉터가 생기는데, 대부분의 흉터는 쪼그라들죠. 함몰이 생기는데, 나중에 흉터가 영 보기 싫으면 우리가 지방 이식을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원상 복구를 시키는 방법이 있죠. 금속 알러지는 되게 이제 피부예요, 피부. 금속은 뼈 속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가장 많은 게 이제 수술 후 나타나는 통증. 통증도 굉장히 다양하죠. 원래 수술하면 아프죠. 뼈를 자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통증이 있겠죠. 아픈 건 당연한데, 사람마다 많이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르고 굉장히 좀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꼼짝도 못하고 막 나중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침에 수술하고 오후에 회진 가면 수술 후에 며칠 된 분처럼 딱 앉아서 다리 들리고 운동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똑같은 수술을 하고 똑같은 약을 처방을 했는데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조절은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수술 후 2주, 한 일주,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이제 큰 통증은 없고요. 오래 가는 사람들은 3개월 정도 아플 수 있는데, 해결책은 뭔가? 운동이에요. 스트레칭 운동.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운동을 해줘야만이 빨리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약을 써요. 상당히 고단위 진통제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술 후에 한 3시간 정도는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쯤 지나면 대부분 견딜만 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가끔 마약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마약 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제가 아까 염증 말씀드렸고, 그다음 통증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재발. 제가 옛날 초창기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주 예쁘게 처음에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재발이 돼요. 이건 뭐지? 분명히 수술은 굉장히 잘 해놨는데 그런 환자분들 이렇게 피드백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원인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약간의 X기를 만들어 놔야 시간이 지나면 일자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많이 해본 사람만 피드백을 여러 번 해봐야만 알 수 있고, 그럼 어떤 타입을 그렇게 만드느냐, 약간 젊고 회전 변형이 있는 여성분들에서 이제 주로 하는데, 그것도 아주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걸음걸이는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고유의 20년, 30년, 40년 동안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휜다리 수술만으로는 고칠 수는 없어요. 걸음걸이를 고치려면 회전 변형 수술을 하잖아요. 회전을 같이 고치면 걸음걸이를 고칠 수가 있어요. 회전 변형 수술을 안 하고 그냥 걸음걸이로만 고치려면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고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혀줘야 돼요. 그러면 걸음걸이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 연습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긴 해요. 다행히도 무릎 관절은 우리가 걷는 데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척추에는 골다공증이 많이 있어도 무릎에 뼈에 골다공증이 많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합병이 돼 있거나 그럴 경우는 제외하면 뼈가 약해지거나 그런 경우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환자분들 수술 서약서 받을 때 꼭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부위 주변이 먹먹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회복돼요. 먹먹할 수 있는 환자가 5%, 95%는 괜찮아요 라는 설명을 드리는데, 어느 수술 부위나 우리가 신경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보면은 하나는 운동신경, 두 번째는 감각신경, 세 번째는 자율신경. 이 감각을 다루는 게 감각신경이에요. 근데 어떤 수술 부위를 이렇게 째면, 우리가 큰 신경은 되게 피해서 째는데 아주 가느다란 눈에 안 보이는 신경들이 있어요. 그 신경을 이렇게 늘려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진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이 예민해서. 신경 진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감각이 먹먹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시간이 좀 지나야 좀 서서히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또 합병증이 있을까요? 모양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모양 어려워요. 대학병원 같은 데서 이 수술을 하고 다리는 일자는 됐는데 다리 모양이 영 안 예뻐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교수님들이 막 혼낼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수술 전에 모양하고 안 변하는 게 종아리 모양이죠. 그리고 또 간혹 허벅지하고 허벅지 사이가 텅 빈 사람들이 있고, 옷자다리인데 가운데 빈 공간이 좀 특수하게 생기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다리는 일자되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왜 종아리는 그대로 하고 막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그때마다 저는 참 난감하죠. 저는 종아리는 아직 건들지도 않았는데 라고 이제 참 난감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인터넷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내측 비복근 운동, 그러니까 내측 종아리 알 운동이거든요. 그걸 발달시키는 운동을 좀 하다 보면, 그리고 휜다리를 일자로 만들어 놓으면 종아리 바깥쪽 근육이 약간 안으로 돌아요. 뒤로 돌아요. 그리고 안쪽 근육이 약간 나오죠. 그게 이제 휜다리 수술로 변하죠.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고 1, 2년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 종아리만 해도 이제 분야가 스페셜라이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종아리 성형수술 중에 하나는 근육을 줄이는 거, 그리고 지방 흡입도 해요. 종아리 근육은 이제 지방층이 얇아서 효과가 별로 없는데 흡입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외국은 또 반대로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안쪽 종아리에다가 아예 그냥 고형물을 집어넣는 시술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아리는 사실 신경 차단술이나 지방 흡입 수술이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좀 환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꾸준히 나는 관리하겠다 하면 하셔도 되는 겁니다. 종아리. 무릎 아래 바깥쪽 뼈, 비골이라고 그러죠. 잠깐 볼까요? 종아리 뼈가 이렇게 있는데요. 허벅지 뼈고 종아리 뼈고, 얘가 이제 옆에 있는 게 비골이죠. 비골이 톡 튀어나오는 분이 계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다리가 되면 될수록 바깥쪽 뼈는 많이 튀어나오죠. 일자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됐던 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쏙 들어가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다리를 만들어 놓고 얘가 튀어나왔다가 뼈가 좀 큰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비골 절제술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잘생기죠. 지방은 체질이 또 하체 비만형인 분들은 금방 또 리바운드로 또 생기고 하는데, 그건 식이요법 조절을 해야 되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뼈 삽입을 하는데 옛날에는 자기 골반뼈를 이식을 했어요. 초창기에 이런 골반뼈를 뗐어요, 옛날에는. 근데 떼다 보니까 뗀 자리가 또 아프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다음부터는 타각으로를 이식을 했죠. 그게 뭐냐면 사람 뼈죠. 사람 뼈인데 이식하기 좋게 다다닥 잘라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서 만드는 제품화되어 있어요. 타각을 이식한 지가 벌써 20년이 다 되는데 타각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여태껏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안심하고 시술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이식하면 심장 이식, 콩팥 이식 같이 막 혈관도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스트럭처럴 그라프트라고 해서 그냥 빈 공간에 넣어주는 그런 이식이에요. 아니에요. 이식한 뼈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기 뼈로 변해요. 정확히 말하면 이식한 뼈는 조금씩 좀 녹아 없어지고 새로 자기 뼈가 자라 들어가는 거예요. 한 2년 후에 제거할 때 되면 이식한 뼈는 많이 없어요. 자기 뼈로 다 대처가 되죠. 자기 뼈로 변하는 시간, 시기 이런 거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근데 결국은 안 변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여태껏 정말 많은 수술을 해왔지만 삽입한 뼈가 안 붙어서 다시 빼내고 뭐 해본 적은 없어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수술하기 전에 엑스레이를 분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허리가 안 좋은가 분석을 해요. 골반은 틀어짐이 좋아지는가 분석을 해서 기존에 허리 질환이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모르고 지내다가 휜다리 수술을 하니까 무릎 아팠던 게 없어지고 허리 쪽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과연 이게 휜다리 수술일까요? 질문을 던져야죠. 오히려 더 휜다리 수술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골반 높이도 맞춰지니까 어느 정도. 근데 수술하고 안 아팠던 허리가 일시적으로 아플 수는 있다. 특히 기존에 척추 질환이 있던 사람들은. 근데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수술의 목적이 뭐냐면 허리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일자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비정상에 적응을 해야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적응을 해서 이제 안 아픈, 만약 허리에 문제가 있으면 뭐 고쳐야죠. 오늘은 휜다리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사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사지 연장 수술도 하고 휜다리 수술도 하고 뭐 단지층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수술을 하는데 가장 합병증이 적은 게 휜다리 수술 같아요. 따라서 환자분들 이렇게 합병증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궁금하신 거는 카페 1:1 상담 문의에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릴게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답변을 골라서 이제 영상으로도 제작해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할 거거든요. 한 주는 휜다리 수술, 한 주는 사지 연장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다음 주에는 사지 연장 수술 마찬가지로 합병증, 특히 새로운 뼈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안 생길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뼈의 생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